파인다이닝, 말 그대로 정교하고 세련된 식사를 의미하며 좋은 재료와 그에 걸맞은 조리법 등 요리의 기본이 되는 것에 극치를 전하는 고급 요리 전문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도 미쉐린 스타를 받은 식당들이 있는데 이들의 메뉴를 보면 제철 식재료, 그 중에서도 수산물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비싼 파인다이닝에서 나오는 회는 비싼 만큼 뭐가 다른지 궁금했는데 마침 이번에 하나에서 주관하는 라이프 플러스 행사에 초청받아 수산물의 비중이 높은 파인다이닝에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제가 찾아온 곳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정식당입니다. 정식당은 미쉐린 2스타를 받은 식당으로 한식을 베이스로 제철 음식을 선보이는 곳인데요. 이곳은 어떤 음식을 선보이나 했는데 메뉴에는 다음과 같이 요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힌 게 아닌 사용된 식재료 혹은 포지션 정도만 적혀 있어 어떤 음식인지 감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에선 파인다이닝의 경험이 적은 그저 회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곳의 음식을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 집중하여 리뷰해 볼게요. 우선 가장 처음엔 반찬이란 요리가 나왔습니다. 반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반찬의 모습이 아닌 작은 전체 요리로 따뜻한 능이버섯 스프, 이건 버섯이 지닌 그 특유의 향, 그리고 첫 음식치고 짭짤했던 가는 버섯 향에 실려 감칠맛으로 풀어져 맛에 대한 경험에 있어 흥미롭다, 이 생각이 가볍게 스쳤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만든 두부에 들기름과 감태 명란을 더한 건 두부라는 느낌보단 매우 부드러운 계란찜과 닮았고 좋은 재료를 쓰기로 유명한 파인다이닝답게 들기름이 남다르다 느꼈습니다. 너무 짙지 않은 들기름의 고소함이 마치 고급 선물 포장처럼 예쁘게 담겨 들기름이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향을 몹시 깨끗하게 전했죠. 여기에 감태와 명란은 감태의 향을 가볍게, 명란은 그 특유의 향과 간으로 이 두부 요리의 맛을 밋밋하지 않게 장식해 주었어요. 이 다음으로 구운 브리오시본 그 위에 트러플 소스를 곁들인 안심 육회는 앞서 먹은 두부만큼 맛들이 섬세하게 다가오기보단 그냥 맛있는 맛, 거기에 풍부한 트러플 향, 그리고 브리오시본에 담백함과 잔잔한 고소함이 있는 그냥 육회로 맛있게 풀어낸 한입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고추장에 구워낸 민물장어는 아래에 무언가 있었는데 이날은 간장으로 양념한 밥과 샐러리, 피클 등으로 비빔밥을 표현한 듯 했는데요. 수산물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요리에서 감탄했던 건 민물장어의 식감이었습니다. 민물장어는 보통 뼈를 손질하지 않는데 재료 손질의 섬세함을 요구하는 파인다이닝이라 그런지 가시가 전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민물장어의 탄력보단 묵직한 부드러움이 있었고 껍질은 또 바삭하게 구워내서 민물장어에 대한 새로운 경험, 제 기준 반찬이란 코스의 음식 중에선 가장 파인다이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던 음식은 고추장 양념 발려진 민물장어와 함께 곁들이기 무난한 조합이라 느꼈고요. 이제 마지막 요리는 푸아그라 드라케라는 건데 안쪽에 푸아그라 무스와 구운 잣으로 가금류의 지방, 견과류의 지방이 빈틈없는 고소함을 전했고 자칫 고소함으로만 치우칠 수 있는 걸 수정가로 만든 젤리가 과하지 않은 달큰함, 수정가를 먹었을 때 느껴지는 향신료의 캐릭터로 이런 고소함을 사뿐히 감싸주어 약간 고급진 스낵처럼 즐긴 요리였습니다. 한국인에게 반찬은 밥과 곁들이는 음식이지만 외국인의 시선으로 봤을 땐 가장 처음 나오는 음식이 반찬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반찬이란 이름이 나름 이해가 되었죠. 그리고 이 다음으론 캐비어라는 메뉴가 준비되었는데 제가 기다리던 회가 구성된 요리였어요. 캐비어라는 음식은 훈연한 생선뼈로 우려낸 육수에 동치미 국물을 섞어 만든 소스를 하루 숙성한 흑점줄 전갱이 회에 두르고 깻잎과 쑥으로 만든 오일을 가볍게 떨어뜨린 후 회 위에 캐비어를 양껏 올린 음식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사용하는 캐비어는 크리스탈이라 부르는 상품으로 칼루가라는 대형 철갑상어의 알을 절인 건데요. 오세트라라는 상품과 알의 크기는 비슷하나 맛이 더 복합적이고 풍부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회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접한 이곳의 회는 직관적으로 맛있다는 아니었습니다. 미묘했고 입에 들어와 맛이 하나하나 전해지는 게 흥미로운 경험 그 자체였죠. 일단 소스가 곁들여져 있다 보니 회보단 소스의 맛이 먼저 부각됐거든요. 소스는 동치미의 산미를 필두로 한 맛이 잔잔하게 있는데 이 맛이 산미와 함께 사라질 타이밍에 훈연한 생선뼈 육수의 담백함과 옅은 훈연내음이 이어받아 회를 맞이하기 전 베이스를 만든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스가 주는 맛에 처음과 끝이 다르고 여운 역시 길다한 점이 첫입이 주는 인상 깊은 부분이었고요. 이제 여기에 하루 숙성한 흑점줄 전갱이는 하루 숙성치고 식감이 꽤 있는 편이었고 소스 위에 펼쳐진 맛은 적당히 어울릴 뿐 흑점줄 전갱이의 맛을 돋보이게 하진 않았습니다. 동치미와 훈연한 생선뼈 육수 맛이 약한 건 아니라 개성이 약한 생선회를 사용했다면 맛이 묻혔을 수도 있겠지만 흑점줄 전갱이가 지니고 있는 지방의 고소함, 그런데 불고세 생선치고는 깔끔한 기름짐이 소스의 맛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맛의 여백을 또 새롭게 채워주는 게 마치 평소에 입던 옷이 아닌
완전 새로운 옷을 입었는데 그게 예상치 못하게 잘 어울리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캐비어. 사실 캐비어라는 식재료에 대해서 경험이 많지 않다면 이 캐비어의 가치를 이해하기 쉽지 않거든요. 철갑상어의 알이 소금에 절여지며 지니고 있는 지방질에서 피어난 감칠맛과 복합적인 향을 즐기는 식재료라고 생각하는데 음식의 전체적인 구성과 날 생선과의 조화를 따지며 먹어본 결과 이 음식에 캐비어의 존재는 살짝 의문이었습니다. 테트리스에 비유하자면 어떤 블럭이 와도 클리어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에서 제일 좋은 긴 막대기 블럭이 내려와 클리어 했음에도 뭔가 아까운 그런 느낌? 즉 캐비어까지 필요했을까 싶은 맛이라 느꼈어요. 감칠맛이 부족하다면 다른 걸로 충분히 대체해도 됐을 텐데 파인 다이닝이라서 캐비어라는 식재료에 욕심이 있던 건지 혹은 반지처럼 사용된 보석의 크기는 같아도 보석의 퀄리티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듯 음식의 가치를 더 높이고 이런 가치를 알아줄 수 있는 소수의 미식가를 위한 캐비어인가 싶었죠. 게다가 쑥갓 깻잎으로 만든 오일의 향이 음식을 먹고 난 이후 올라와 더욱 빈틈이 적었기에 좋은 캐비어가 이렇게 쓰인 것에 대해 의문이 이어졌습니다. 비주얼적으로 좋았고 캐비어가 주는 복합적인 맛과 감칠맛이 미묘하게 느껴졌으나 소스와 흑점줄 전갱이 회 사이에서 캐비어로 감칠맛을 조금 더 채워주는 방식이 최선이었을까 싶었네요. 반찬이라는 메뉴를 받았을 땐 나름의 해석을 통해 이해는 됐지만 캐비어라는 이름을 붙인 요리라는 점에서 캐비어가 많이 올라갔다는 것 외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요리였습니다. 차라리 물회가 더 어울리는 메뉴명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네요. 그리고 다음은 전복이라는 메뉴로 전복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해 소스와 함께 내어주셨습니다. 전복은 5에서 6미의 큰 전복을 찐 다음 숯에 구웠고 숯불향을 입힌 김치와 프랑스의 버터 소스인 베르블랑에 전복을 쪄내며 생긴 육수를 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아잎 오일과 레몬 제스트까지 더했다고 하고요. 전복이라는 식재료를 찌고 굽는 것까지 접해봤는데 숯불향을 입힌 김치와 전복 육수를 더한 버터 소스 등의 접근은 처음이라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건 칼로 잘라서 김치와 함께 찍어서 소스를 더해 먹어봤는데요. 일단 파인다이닝 중 정식당이란 곳의 음식은 메인으로 내세우는 식재료가 메인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아까 전에 캐비어도 그렇고 이번에 전복도 그렇고 요리하는 사람이 의도한 맛에 있어 이런 원물은 하나의 구성인 듯 원물의 매력이 크게 도드라지지 않더라고요. 회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날것의 질감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회와 수산물을 많이 좋아하는 분은 각 재료가 지닌 본연의 맛, 즉 원물의 맛이 가장 우선시되고 그런 원물의 맛을 더 극대화시켜주는 요리를 수준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까지 먹은 파인다이닝 정식당의 수산물 음식은 식재료 중 그 어떤 게 주인공이다 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묘하고 미묘함 속에 이 수산물의 맛이 이런 역할을 해서 결과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감칠맛과 뜻밖의 맛을 전한 게 이곳 정식당에서 먹은 수산물 요리이지 않나 싶었네요. 이 전복 요리의 경우 전복을 찌며 생긴 육수와 버터 소스를 섞었다고 했는데 이는 전복이라는 식재료와의 합에 있어 하나의 길을 열어준 것뿐 맛에 있어 전복의 캐릭터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죠. 전복 본연의 맛을 돋보이게 하는 전개가 아닌 버터 소스를 전복의 쫄깃함과 숯불내음에 엮으려는 의도였고 여기에 숯불향을 입힌 백김치는 아삭함으로 식감과 그 특유의 새콤함으로 맛의 레이어를 더 쌓아 지금껏 맛보지 못한 맛을 전했습니다. 파인다이닝에선 맛의 경험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수산물 식재료를 많이 쓰는 것에 비해 그런 수산물이 지닌 섬세함이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라 수산물과 회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감흥이 크진 않았네요. 그리고 이 다음으론 많은 분들이 추가 메뉴로 즐긴다는 정식당의 대표 메뉴 맛있는 김밥이 나왔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맛있다고 얘기한 하지만 28,000원이란 가격은 비싸다고 한 음식인데요. 바삭하게 튀긴 김 부각 속에 트러플과 한우 안심을 넣어 양념한 밥을 채웠고 트러플 향이 담긴 아이올리 소스까지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일단 김부각의 식감이 상당히 좋았어요. 우리가 먹던 김부각보다 밀도가 훨씬 높은 게 마치 튀긴 타코쉘 같은 바삭함이 떠올랐지만 결국은 김부각이기에 억세지 않게 부서졌죠. 그리고 안에 있는 밥은 정말 간단히 말하면 소고기 비빔밥 맛이었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잘 만든 소고기 비빔밥에 트러플의 향이 느껴졌지만 개성이 크진 않아 그냥 야채 없는 소고기 비빔밥에 기분 좋은 향이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트러플 아이올리 소스는 마늘의 감칠맛이 더해진 마요네즈 같은 느낌인데 여기에 트러플 향이 과하지 않게 있어 소스에 찍더라도 트러플의 캐릭터를 온전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른 그대로 맛있었던 김밥이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생각은 피할 수 없던 물론 청담의 파인 다이닝이니까 좋은 재료를 섬세하게 사용해서 또 그럴 수밖에 없던 맛은 깔끔하게 좋았지만 생각이 많아지게 만드는 독특한 김밥이었네요. 이제 다시 본 코스로 돌아와 옥돔이란 요리가 나왔습니다.
부드럽게 조리한 옥돔 위에 뱅어포를 붙여 구워냈고, 옥돔 밑에는 멜젓을 이용한 살사와 함께 갓김치를 더해 포인트를 줬고요. 튀김 멸치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한 육수는 멸치 육수라고 합니다. 옥돔을 요리로 즐기는 방식은 한국에선 방건조 후 구이, 일본에선 사쿠사쿠라고 해서 비닐을 치지 않고 바삭하게 익혀 그대로 먹는 건데요. 그런데 이날 접한 옥돔은 뱅어포를 이용해 바삭하게 익혀낸 식감을 대체하고 추가로 뱅어포가 지닌 감칠맛과 향까지 전한다는 점에서 아이디어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맛도 꽤 재밌었던 게 뱅어포도 말린 거고, 튀김 멸치도 결국 말린 걸 튀긴 거고, 말린 멸치로 낸 육수까지 말린 생선이 주는 맛의 결을 유지했다는 거였죠. 여기에 옥돔은 담백함과 부드러움을 즐길 수 있게 밑간 작업과 적합한 요리를 했고, 보리밥의 간 역시 멜젓을 사용해 멸치가 지닌 감칠맛의 결을 유지한 디테일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이 음식이 이날 접한 수산물 요리 중 원물의 매력과 요리 방식을 최대한 존중한 상태에서 파인다이닝스러운 집착과 섬세함이 담겼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주 살짝 아쉬움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이걸 봤을 때 껍질은 벗겼을 줄 알았어요. 나이프가 없잖아요. 그래서 숟가락으로 그냥 딱 하면은 뱅어포 부셔지면서 사라고 한 번에 할 줄 알았는데 껍질이 이제 안 끊어지더라고요. 다. 물론 이게 억센 건 아닌데 그래도 어차피 대체할 만한 게 있으니까는 껍질은 벗겨도 좋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들긴 했어요. 생선의 껍질 밑에는 지방층이 있다 보니 껍질째 조리할 수 있는 음식이라면 껍질째 조리하는 게 원물의 매력을 살리는데 유리하지만 전체적인 맛의 구성을 봤을 때 타이피를 했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론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스테이크가 나올 차례인데요. 충북 음성에서 온 2플러스 안심을 구워주셨고 마지막에 브라운 버터를 발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소스는 소뼈를 진하게 우려내 만들었고 위에 반찬 느낌의 가니쉬는 깻잎과 동치미물을 겹겹이 쌓아 올린 김치, 오이지, 갓김치로 만든 보리쌈밥에 김치 국물 소스, 콜라비로 만든 김치, 약재가 많이 들어간 단기 장아찌로 구성되었습니다. 고기를 잘 모르는 입장에선 육질이 부드럽고 육즙도 촉촉한 게 잘 구운 소고기였고요. 곁들임에 한식스러운 절인 채소와 보리쌈밥이 육고기를 먹는 중간중간 환기 및 고기와의 어울림을 전할 요소로 작용해 꽤 재밌는 메뉴였습니다. 이렇게 고기 메뉴 다음엔 다시 또 다른 수산물 요리인 잡곡수가 나왔는데요. 감태와 자소를 양념한 면에 들기름을 곁들였고 한우 양지 육수에 가평잣을 곱게 갈아서 만든 소스, 그리고 백김치와 물김치가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처음엔 면만 먹고 다음엔 소스를 곁들여 먹어보라 하셔서 그렇게 먹어봤는데 맛의 결은 콩국수와 비슷했어요. 하지만 콩국물보다 고소함이 훨씬 더 강했고 저품질의 잣에서 느껴지는 그 특유의 비린내도 전혀 없어 콩국수의 한 단계 위의 맛이란 생각도 들었죠. 또한 들기름의 작가는 다른 결의 고소함을 더해 식물이 줄 수 있는 기름진 맛을 보다 풍성하게 전했고요. 그리고 이런 짙은 고소함과 함께 감태의 짭조름함과 단맛이 고소함 외에 맛의 여백을 채워 고소함에 너무 치우치지 않은 채 완성도 높은 맛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한 육수 형식의 소스는 잣의 짙은 맛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 다소 꾸덕한 느낌의 면과 짙은 맛이 부담되는 분께 좋은 선택지이자 대안이지 않나 싶었어요. 잣과 감태의 조합이 서로에게 큰 시너지는 아니었지만 각 재료의 맛을 최대한 살렸을 때 서로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적당한 어울림을 섬세하게 전했다는 점에서 익숙한 맛이면서도 파인다이닝스러움도 엿볼 수 있는 그런 요리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디저트는 두 번에 걸쳐 나왔는데 고구마를 연상시킨 이 디저트는 안에 크림 맛도 그렇고 고구마의 맛도 너무 달지 않은 선에서 정말 기분 좋게 있었고 그 다음으로 나온 디저트도 파인다이닝답게 고급 디저트 맛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당 20만원 그리고 맛있는 김밥까지 하면 인당 약 23만원에 해당하는 식사를 경험했는데요. 일단 이 경험에 있어 하나 라이프 플러스에 감사 인사를 드리며 제 종합적인 후기를 비유로 전하자면 베스트셀러에 몇 년간 오른 책을 읽은 기분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인정을 받았기에 책을 쓴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공감보단 파악하며 이를 바탕으로 나의 경험치를 쌓듯 이곳의 요리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기보단 요리사의 의도에 따른 새로운 경험이었죠. 수산물의 비중이 꽤 높아 회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기대가 컸지만 수산물은 전체적인 맛을 이끄는데 하나의 구성일 뿐 수산물을 메인으로 두는 섬세한 터치는 이 식당에서 기대하긴 어려웠습니다. 모든 파인 다이닝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수산물의 비중이 높은 것에 반해 생각보다 수산물의 개성이 코스에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수산물 매니아로서 바라본 시선은 이러했으나 평소 맛의 경험을 즐기는 분이라면 제 리뷰를 참고해서 방문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